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면 제로 칼로리 제품이 쏟아지죠.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 제로 아이스티나 심지어는 제로 과자까지. 식품 라벨에는 무설탕이나 0칼로리, 건강한 단맛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정말 건강할까요?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설탕보다 더 안 좋다거나 인공감미료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다거나 오히려 살을 더 찌게 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감미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몸에 정말로 위험한지,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공감미료가 도대체 뭔가요? 인공감미료는 영어로 Non-Nutritive Sweetener로 열량이 거의 없는 단맛을 내는 재료라는 뜻인데요. 설탕 1g에는 4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공감미료는 설탕에 비해 100배, 많게는 2만 배까지 더 달지만 몸에서는 에너지로 쓰이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유래 물질부터 천연유래 물질로 불리는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까지 있습니다. 즉 제로 제품이랑 설탕 대신 이런 감미료로 칼로리 없이 단맛만 남기는 겁니다. 단맛은 그대로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는 상태죠. 얼마나 먹어야 위험할까요? 모든 감미료에는 하루 허용 섭취량이 있습니다. 이걸 ADI라고 부르는데요. 체중에 따라서 허용 섭취량이 다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아스파탐의 경우 1kg당 40에서 50mg, 수크랄로스의 경우 1kg당 5mg, 스테비아의 경우 1kg당 4mg이 하루 허용 섭취량입니다. 알기 쉽게 체중 60kg인 성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아스파탐은 하루 2400ml에서 3000ml까지 안전한데요. 제로콜라 한 캔은 약 200mg의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즉 제로콜라를 10캔에서 15캔을 하루에 마셔야 하루 허용 섭취량을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콜라 하루 1캔이나 2캔, 제로과자 한두 박스 먹는 정도로는 인공감미료의 독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인공감미료가 건강에 좋은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0칼로리인데 왜 단맛이 나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0칼로리인 인공감미료의 단맛을 우리 몸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혀에는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수용체는 설탕뿐 아니라 인공감미료에도 반응하게 됩니다. 감미료가 들어오게 되면 혀에서 단맛이 왔다고 뇌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신호가 뇌의 보상 시스템인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뇌는 당이 들어왔구나, 곧 에너지가 생기겠네, 이렇게 인식하는데요. 실제로는 거의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게 되죠. 뇌는 처음에는 당이 들어왔다고 믿지만 곧 있으면 몸에 에너지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한 번이면 괜찮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단맛이 곧 에너지 공급이라는 신호 전달 체계가 있는데 이 신호 전달 체계가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결국 뇌는 다음번에 진짜 단맛을 느꼈을 때 이번엔 진짜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 맞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서 단맛에 대한 갈망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런 상태를 단맛을 더 강하게 원하게 되는 상태, 즉 도파민 민감도가 변화해서 단맛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요. 개개인의 유전자나 장내 미생물의 구성, 수면 패턴이나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서 감미료에 대한 반응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지만 다른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식욕이 증가하거나 단맛을 더 강하게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제로 식품을 먹으면 살이 빠지나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오베시티 저널에서는 비만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다른 그룹은 식단 중에 있는 음료를 전부 제로 음료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6개월을 유지한 후 비교했을 때는 제로 음료를 마신 그룹에서 평균 3-4kg 이상 체중을 더 감량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설탕 대신에 0kcal의 제로 음료를 마셨으니까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즉 단기간에는 설탕을 대체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 효과가 점점 희미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상 섭취입니다. 오늘 제로 콜라를 마셨으니까 케이크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런 면죄부 효과가 생깁니다. 결국 하루 총 섭취 칼로리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게 돼요. 실제로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제로 음료를 마시는 그룹이 일반 음료를 마시는 그룹보다 총 칼로리 섭취량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단맛에 대한 중독과 내성입니다. 계속 강한 단맛으로 뇌를 자극하게 되면 단맛 수용체가 점점 묻어지고, 그렇게 되면 과일이나 고구마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은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강한 단맛, 더 자극적인 음식, 즉 가공식품이나 디저트, 음료를 찾게 되는 거죠. 인공감미료는 처음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조식품이지만 오랜 시간 먹게 되면 당 의존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23년 WHO 공식 가이드라인에서도 체중 조절을 위해 인공감미료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인공감미료가 몸에 나빠서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체중이나 대사 개선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제로식품은 당 중독에서 벗어나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리 위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 다시 단맛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설탕 음료 대신에 제로 음료로 전환하시고 2, 3개월 안에 물이나 탄산수, 무가당 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단맛 의존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탕 대체제가 들어간 제로 음료나 제로 간식을 하루에 한두 번 먹는 정도로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로 식품은 단기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맛에 더 중독을 일으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 식품은 절대 건강식이 아니기 때문에 설탕을 끊는 과정에서 중간 다리 역할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물이나 탄산수, 무가당 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통증 수학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